팟캐스트 40층기.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40층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40층기. 오늘 저희 녹음 시점에 한 에피소드가 6개 정도 올라왔는데 저희 조회수가 모든 플랫폼 다 합쳐가지고 현재 1만 조회수를 오. 거의 네. 아니면 넘었던지 아니면 거의 될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대박이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에 참 100만 구독자 유튜버들이 이렇게 많은 이런 시점에 사실 1만 조회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되게 이게 뜻깊은 것 같아요. 완전. 저희가 얘기하고 싶었던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쨌든 이거를 들어주시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놀랍기도 하고. 어때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1만 조회수. 그게 무슨 걸렸다며요. 그 알고리즘으로 대문에 걸리고 막. 그죠. 그죠. 그런 거 있을 때만 좀 팍 오르긴 하잖아요, 지금 사실. 근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건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또 그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진짜 반응이 좋은 건 맞아요.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해드리면은 이제 처음에는 네. 팟빵에서 저희 그 메인에 걸어주셔가지고 이제 새로 시작한 팟캐스트를 해가지고 그때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고 막 이랬다가 다시 걸어주셔가지고 다시 올랐다가 뭐 이런 흐름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애플 팟캐스트에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근데 애플 팟캐스트는 어떻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알고리즘으로 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 약간 아니 그 순위가 높던데 순위가 그게 저번에 그 양드럼에 올랐잖아요 그거. 그래서 엄청 유명한 그죠. 방송 그거랑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맞아요. 송 PD가 없어서 아쉬운데 송 PD 라디오보다도 높고 막 그렇던데 라디오. 그래서 우리가 안 나 이런 얘기 그거 약간의 그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죠? 우리가 뭐 데이터를 왜곡한 게 아니니까 그죠? 네, 하여튼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팟빵에서 이제 일간으로 저희가 일상 토크 부분에서 2위까지 한 적 있어요. 그 제가 찍어놨어요. 대박이네요. 멋지다. 그리고 이제 애플 팟캐스트는 이제 그 카테고리가 좀 다른데 애플 팟캐스트의 카테고리가 Society and Culture라는 팟캐스트 영어로 돼 있는데 거기는 거기에서 3위까지 갔고 그 다음에 그 Personal Journals라는 이제 그 카테고리에서 이제 2위까지 갔습니다. 저희가. 약간 신기한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그러니까. 누가 들어주실까 했는데 만 분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우리 좀 약간 흥분했잖아요. 그거 보고.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발언도 더 조심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조심해야 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실리콘밸리 애플 친구들 좀 풀었습니다. 풀었나요? 그랬어요? 역시. 네. 역시 영향력이 있어. 진짜인 줄 알았어요. 순간 진짜인 줄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훌륭해요. 애플 출신이라고 이제 나 잠깐 속을 뻔했어요. 아무튼 네. 그래서 미국식 농담인가? 예, 지역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이제 일단 대한민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 중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뭐 정말 전 세계에서 다 들어주셨고 탄자니아도 있어요. 탄자니아, 에콰도르. 이거는 뭐 약간 개발금융하신 분들 양드럼님 친구분들 아니신가요? 맞아요. 저는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 저는 제 업계 사람들에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근데 이제 들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국제기구고 하니까 이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 그 플랫폼마다 이 다르거든요. 그 보여주는 통계가 다른데 그 애플 팟캐스트에서는 이제 탑 시티라고 해가지고 어떤 도시에서 많이 들었는지 그리고 청취자가 어느 도시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서울, 부산 그리고 3위가 하노이입니다.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 네, 하노이에 계셔서 하노이에 한국 분들이 진짜 많으신가 보네요. 하노이에서 들어주시는 청취자분 정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 도시 세 번째가 넘버 3가 천안이에요. 천안. 사랑합니다. 천안. 대한민국 넘버 3가 천안이에요. 천안 시장님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김드럼의 아마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산호제에서 또 산호제 친구분들 감사합니다. 좋네요. 그 다음에 또 스포티파이에서는 이제 다르게 얘기하는데 이거 김드럼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맞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탑5가 서울 그리고 이건 도인데 그러니까 서울 다음 경기도, 인천, 부산 마지막이 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울과 경기도 합치면은 75% 정도 되고요. 그 외에 또 많은 곳에서
뭐 충청남도까지 해서 아까 천안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것 같고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버지니아주, 뉴저지, 메릴랜드.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아무래도 산호세가 있다 보니까 캘리포니아가 좀 높고 그 외에는 다 동부예요. 예, 지금 양드럼 계시는 DC나 또 그 근방인 버지니아 해서 어쨌든 이런 자세한 통계까지 이렇게 제시해 주니까 예, 굉장히 좀 재미도 해외에서 있고 듣고 도움이 계시는 됩니다. 분이 생각보다 많네요. 많아요. 네. 콜롬비아도 저도 사실 많이 듣는데 이거 듣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해외에 있으면은 한국 말이 듣고 싶은 것 그런 것도 어느 그건 정도 그럴 있는 것 것 같긴 같아요. 해요. 네. 맞아요.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듣는 팟캐스트도 이제 이런 사연 소개하고 이런 거 보면은 해외에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네. 어쨌든 저희가 그렇군요. 이렇게 지역을 다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지역에서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더 감사드리고 다 모든 곳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얘기한 모든 곳에 그리고 얘기 못 드린 곳에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놀라운 소식이 뭐죠? 더 좋은 소식이 있나요? 저희 사연이 들어왔죠. 네, 맞습니다. 저희 제 1호 네, 저희 제 1호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사연 보내달라고 했는데 전 사실 누가 보내주실까 했는데 진짜 사연이 온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연을 여건바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저희 40춘기에게 드디어 아주 소중한 첫 번째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거주 중인 청취자, 남성 청취자입니다. 2년 뒤면 저도 40에 들어서는데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해서 사연 보냅니다.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많은 것들이 확 바뀐다고 하셨는데 특히 육체적으로 걱정이 되네요. 저희가 너무 걱정을 안 해주셨어요. 죄송해요. 나쁘지 않아요. 40에 들어서면서 반대로 좋아지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조언 부탁드려요. 사랑해요 40춘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우울한 얘기를 드렸나 봐요. 나쁘지 않아요. 좋은 거 맞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저희 할 때 그 좋은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얘기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좋아진 점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물어본 거는 이게 납득이 안 됐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충분히. 아니면은 이게 제대로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듣다 마시고요. 듣다 마시고.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끝에 잠깐 나온 것 같아 내 기억에. 잠깐 나온 그러니까 맞아요. 네, 스치듯이 떨어질 때쯤. 듣다가 잠깐 딴 데 가셨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본인의 인생에서 일종의 리즈 시절 선택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40대가 그렇게 바닥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맞아요. 네, 그런 거. 저 1등이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여건반하고 김드럼 1등이었죠. 서건반하고 저는 좀 낮았는데. 네.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사연이니까. 맞아요. 네, 우리가 모두가 우리 한 명씩 다 이제 얘기를 한번 합시다. 이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한번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 먼저 답변을? 미국에 거주 중인 청취자니까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네. 2년 뒤면 40에 들어선다는데 그러면 30대 후반 정신적 유체적 지금 일단 요렇게 두 가지 첫 번째 40춘기를 듣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을 보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느낌에. 네. 그리고 정신적 연마와 육체적 훈련을 거의 데일리로 하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그냥 조심스레 예상을 해보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계속 하시고요. 즉 운동 계속 하시고 정신적으로는 뭐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게 운동이 됐든 뭐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거를 계속 하시고 일단은 걱정보다는 확 바뀌는 거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다들 경험을 했듯이 불혹 요이 땅 해가지고 갑자기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돌이켜 봤을 때 그 무렵부터 뭐 좀 더 피로가 더 쌓인다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 좀 더 약해진다거나 맞아요. 돌이켜 봤을 때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딱 어떤 본인 생일 기준으로 갑자기 뭐 변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그럼요. 지금 이제 2년 뭐 어느 정도 남으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본인의 30대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돌이켜 보신 후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뭐 좋았던 점 그리고 약간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크게 뭐 한두 가지씩 이렇게 머릿속으로든 노트로든 정리를 하셔서 그중에서 아쉬웠던 점을 그 2년 사이에 뭔가 좀 채울 수 있다면은 보다 좀 그 희망찬 부록을 맞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약간 너무 하이 레벨이긴 한데 좀 이렇게 좀 잘 가고 계신 분이 아닐까라는 점에서 네. 걱정보다는 이렇게 좀 미래를 2년 동안 잘 설계해 보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할게요. 이게 첫 번째 사연이어가지고 저는 되게 진지하게 이걸 좀 진지하게 받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40대 들어서 반대로 좋아진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뭐 경제적 여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사실 이 사연을 받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좋아진 점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40이란 것과 이제 별개로 나이가 들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내 자신에 대해서 점점 잘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사실 내 자신을 좀 더 알아가는 과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20대 때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는 잘 몰랐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뭘 좋아하고 어떤 것이 강점이고 어떤 것이 약점이고 뭐 어떤 한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나는 그게 진실이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40대가 되면서 그 전보다는 아무래도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거나 하는데 도움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무슨 지혜가 높아지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사실 그건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어쨌든 아무래도 이제 내 자신에 대한 샘플이 더 많아지니까 예, 그런 점에서 그게 좋은 점이다라고 하나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이것도 내가 너무 진지하게 받는 것 같지만은 이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 노화 방지에 대한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그 내용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팟캐스트도 많은데 그 뭐 데이비드 싱클레어나 이제 뭐 그 앤드루 후벌만이나 이런 이제 교수분 요즘에 이제 교수분들 그 박사분들이 직접 이제 팟캐스트를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신뢰성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그런 뭐 의학적인 의견이나 이런 건 계속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 걸 챙겨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뭐 저희가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한국에서도 뭐 저는 전혀 모르는데 이제 요즘에 노년내과 뭐 이런 분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고 어쨌든 제가 이제 유튜브 통해서 저도 아는 건데 뭐 정희원 박사님인가 하여튼 뭐 그런 분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좀 그런 조언들을 많이 실천해 보시고 하면은 좀 더 이제 더 건강하게 40대를 맞이하고 더 에너지가 많은 상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은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너무 첫 번째 사연이라 제가 예,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네. 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이거 지금 아까 그 김드럼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생각했는데 이 저희 같은 방송 듣는 것도 도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게 그 위로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다들 이렇게 힘들구나 이걸 아는 순간 또 사람들이 또 위로가 맞아요. 되잖아요. 공감대, 정신적으로. 네. 맞아요. 저도 이거 하면서 그때 다른 것도 좀 들어보고 했는데 또 다들 똑같더라고요. 그 고민하는 것들이 뭐 정신적으로, 맞아요, 육체적으로 맞아요. 힘들고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거 들으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되면서 약간 또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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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는 마지막으로 다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쁘지 않고요. 생각보다 김드럼님 말씀하신 것처럼 40이 된다고 하루 아침에 막 세상이 뒤바뀌지 않고 그냥 어제 같은 오늘을 사는 건데 그냥 저는 오히려 좋은 게 훨씬 많았거든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조금 회복력이 떨어지진 하지만 저는 좋은 게 훨씬 많았어요. 30대 때처럼 막 좀 아둥바둥 욕심에 힘들고 막 여기저기 막 그런 거에 치이고 이런 거보다는 조금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좀 안정적인 그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서 훨씬
풍요롭게 살게 되거든요. 좋은 게 훨씬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청취자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해서 저희가 이제 모두 지금 현재 송기타는 약간 집에 일이 갑자기 좀 있어가지고 아마 늦게 그러니까요. 조인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들으시고 또 이제 저희 다른 에피소드 들으신 분들 중에 공감을 하시거나 사연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저희 아직 댓글이 없어요.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보내주세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40춘기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돼요. 40춘기 이메일 저희가 이제 숫자 40 CHOONGI @gmail.com입니다. 그래서 네, 이메일 보내주셔도 되고 댓글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들어가 보시죠. 그 전에 그 댓글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잖아요. 그쵸. 네, 유튜브도 개설했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약간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 네. 저희가 뭐 이거를 뭐 아무튼 뭐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모든 플랫폼을 다 좀 더 이제 노출을 하면 어떨까 해서 그냥 다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 채널도 오픈했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팟캐스트 여러 채널들이 있는데 여러 플랫폼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 달기에 가장 편안하고 쉬운 거는 유튜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어느 채널로도 괜찮으니까 좋으니까 댓글 다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같이 얘기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편한 채널에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편한 채널에 남겨주시고 앞으로만 빼고 다 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어디에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그래서 사는 곳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왜 이곳을 선택해서 살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주거라는 관점에서 나에게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인지 요즘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디에 살고 싶은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과거와 현재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어디 살았고 내가 어디 출신이고 어디에서 왔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사실 사는 곳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죠? 부모님과 함께 태어나니까. 네, 그럼요. 그쵸. 근데 이제 3, 40대가 되면서 이제 거주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현재 사는 곳이 어디인지 간단하게 먼저 얘기해 주세요. 서훈만 어디 살고 있죠? 네, 지금 저는 그 서판교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네.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기도 판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건바님 어디 살고 계시죠? 네, 저는 광화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 진짜 중심. 광화문에 살고 있습니다. 네, 김드럼님은 어디 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살고 있습니다. 즉,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산호세. 네. 그리고 송기타도 얘기하면 좋은데 지금 자리에 없기 때문에 못 하겠고 만약에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같이 멤버를 하기로 했었던 주베이도 있는데 사실 주베이가 이제 최근에 출산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못 오게 됐는데 그 친구는 부산에 살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부산 어떤지 제 부산에 대한 관심도 꽤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들었어요. 제가 따로 통화를 해가지고 간단하게만 얘기 들었는데 어쨌든 좋아요. 역시 해주세요. 깊게는 얘기 못했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지금 알잖아요. 네, 그래서 힘들 상황이 때죠. 그렇고 저는 지금 워싱턴 DC 근교에 있는 버지니아 북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버라이어티하네요. 네, 그러게요. 네, 우리가 뭐 예전에 같이 동아리에서 굴러다닐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멀리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죠. 네. 아무튼 그래서 왜 지금 사는 동네 지역을 선택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까 순서대로 그냥 하죠. 네, 서건반. 저는 이제 원래 고향이 저기 경남 창원이거든요. 창원인데 이제 서울에 대학교 입학하면서 서울로 와서 대학교 근처 쪽에서 쭉 살다가 그다음에 작업하면서는 이제 작업하는 쪽이 이제 강남 지역이 많아가지고 강남 지역 근처에서 자취하고 막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제 이제 아내가 원래 동네가 분당 지역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아내 따라서 온 케이스죠, 사실은. 네. 대부분 네. 그렇게 정하게 네네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다고 상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네. 없지.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이제 아내가 판교 쪽을 얘기해서 이제 그쪽에 살게 됐다는 얘기죠. 네. 처음부터 계속 이 동네만 살았던. 결혼하고 나서 계속 판교에서 살고. 네. 판교 지역에. 참 살기 좋은 동네죠. 분당. 거기 진짜 좋아요. 지역이. 그리고 예. 최근에 진짜 더 좋아졌고 너무 좋아요. 더 좋아졌어요. 더 그러니까. 좋아졌어. 깜짝이야 오면은. 저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럼 여건반은 지금 왜 광화문을 저도 선택했나요? 사실은 이 동네가 되게 생소한 동네였어요. 저는 평생 어렸을 때는 이제 강남 쪽에 살았어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제법 생소하고 심지어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그냥 회사만 많은 동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우연찮게 제 동생이 이 근처에서 사업을 하고 카페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 동네를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광화문, 시청 뭐 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주거 지역이 있다라는 걸 이제 동생이 이 근처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오고 가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조용하고 살기 평화롭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사하려고 결정했던 시점에 몇 개 지역을 후보지로 두었는데 그 중에 이곳이, 그러니까 약간 이사도 소개팅처럼 어느 순간 그냥 확 꽂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꼭 광화문에 가야지. 꽂혔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몇 개의 매물들을 보다가 그냥 확 꽂히게 되는 순간이 약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이 가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궁금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 네, 한 3년 정도 되는데 만족합니다. 결과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저도 광화문에서 일을 했지만 저는 광화문은 일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사실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데 저도요. 저 거기 여건반 동네 가봤어요 예전에. 너무 좋죠. 아니 그 되게 신기한 그 말대로 되게 번화가인데 희한한 되게 멋있는 집이 아파트가 딱 있는데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 되게 좋아가지고 야 신기하다 이랬죠. 바로 옆에 또 무슨 오세요. 유명한 게 많잖아요. 무슨 고궁 같은 게 많잖아요. 무슨 경복궁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놀러 오세요. 김드럼은 지금 왜 그 산호세라는 곳을 선택했나요? 네. 저는 직장이죠. 결국엔 직장 아니면은 뭐 커리어. 예,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오면서 그 MBA는 이제 시카고 쪽에 있는 곳에 동네에 있었고 에반스턴이라는 동네에 2년 있다가 이제 졸업하고 잡을 잡으면서 온 거고요. 그 이제 동네를 제가 딱 이 동네에 살고 싶다라는 거를 선택했다라기보다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오퍼를 받고 이제 조인을 하게 된 회사가 실리콘밸리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사를 왔고요. 근데 또 돌이켜보면은 그런 선택을 한 거 따지고는 지금 벌써 12년이 지나가지고 그 얘기는 제 생각에는 시작은 그렇게 직장 따라서 했지만 또 가면 갈수록 또 매력이 좀 느껴져서 다른 동네보다는 이곳에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산호세라는 곳이 제가 그쪽을 잘 모르지만 그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동네에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그 주변에 몇 군데 사는 곳이 있고 그 안에서도 이제 그곳을 선택한 뭐 이유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그 애플이 있는 쿠퍼티노라는 동네가 있고요. 구글이 있는 마운틴뷰라는 동네가 있고 그 페이스북이 있는 맨로 파크라는 동네가 있고 이게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면 뭐 구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니면 뭐 어떤 동. 그래서 여러 동네들이 이제 하나의 구를 이뤄서 실리콘밸리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이해하시기가 편할 텐데 그 중에서 산호세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는 일단 산호세가 면적적으로는 미국 10대 도시에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넓어요. 그 중에서도. 그래서 거기서 뭐 북부 산호세, 동, 남, 뭐 중앙 산호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출퇴근 거리나 아니면은 뭐 애 학교나 아니면은 이제 뭐 집값이나 그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산호세에서 제일 오래 살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양드럼은 왜 지금 북부 버지니아를 선택하셨나요? 네, 저는 뭐 저도 직장이 DC니까 워싱턴 DC에서 처음에는 근데 저는 DC에도 살고 그다음에 그 DC는 그 주변에 이제 메릴랜드하고 버지니아를 그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젊은 사람들은 DC에 살고 그다음에 이제 좀 가족이 생기고 이러면 이제 다 이제 교회적으로 빠져나가는데 메릴랜드로 가는 사람들 있고 버지니아로 가는 사람들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출신 국가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메릴랜드로 더 많이 가는 나라들 사람들이 있고 뭐 버지니아 중에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은 버지니아에 좀 더 많아요. 뭐 이제 그런 영향이 없지는 않고 그 버지니아가 이제 미국에서 탑3예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인이 LA가 이제 1등이고 그 다음에 뉴욕 주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한국 사람이 많은 데가 이제 버지니아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도 없진 않고, 그리고 뭐 아까 사실 서건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결정은 이제 저희 와이프가 뭐 어디 살고 싶다 얘기해서 그냥 주로 따라가게 되고 아무래도 뭐 김드럼도 뭐 학군 얘기했지만 저도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뭐 결국에는 한국 사람들 다 비슷하고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아시아 사람들이 되게 그런 학군 좋은 그런 거에 대한 열의가 사실 여기도 비슷해요. 여기도 사실 뭐 한국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인들, 한국인들, 인도인들 다 막 이런 약간 학군이 특히 이제 미국은 퍼블릭 스쿨이 안 좋은 곳도 많기 때문에 그 좋은 학군에 몰리려는 그런 심리가 많아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있는 이제 북부 버지니아, 네, 버지니아 북부, 네,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어렸을 때 북부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살았었어요. 아, 진짜? 네. 그렇죠. 그거는 원래 이제 다음 부모님이 이제 공무원이거나, 네, 부모님이 공무원이거나 이제 군 쪽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 이제 페어팩스인가 거기 예전에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지역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 왜 맞아요. 들어본 것 같지? 맞아요. 스카이캐슬에서 페어팩스 어쩌고 나왔던 거 We 같아요. are 맞아요. 난익지 동네가? 맞는데 근데 약간 과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도 물론 그렇게 학벌에 대한 그게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만 그렇긴 한데 한국만 안 해요. 어. 뭐 그건 한국 그러니까. 따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드라마 전 너무 드라마 잘 보진 무섭더라. 않았지만 약간 너무 네. 판타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거기서 약간 그 끝판왕이 뭐 페어팩스 출신이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뭐 그랬던 것 같아. 네. 그래요? 역시 김드럼 페어팩스 출신이었고 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이렇게 가나요? 네. 진정한 그럼 스펙. 일단 네. 지금 사는 곳을 다 얘기했는데 사는 곳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리고 직전에 살던 곳과 비교해서 네, 일단 가볍게 시작해 보죠. 뭐 직전에 살던 곳과 비교해서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안 좋다라는 뭐 그런 점. 네, 다시 그럼 서건반부터 직전에 살던데 그럼 직전이면 강남이잖아요, 그죠? 강남 연습실이 결혼 전에 그쵸 강남에 그쵸, 혼자 그러니까 사셨죠? 판교 지역에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두세 번 이사를 했는데 그 전에 살던 지역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강남에서 이제 자취를 했었는데. 그쵸. 네. 강남 어디였죠, 그게? 역삼동 근처 아니었나? 아니요, 거기는 다른 친구고. 그거구나. 저는 이제 논현동 쪽이었던 것 같아요. 논현동 쪽. 거기 그쵸. 그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하니까. 왜냐면 혼자 살았기 때문에. 혼자 살았기 때문에 좋았던 것 위험한 같습니다. 발언은 이게 장단점이야 지금?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발언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괜찮다는 얘기예요. 괜찮아, 건강하다는 이런 발언을 얘기예요. 편하게 할 수 건강하다는 없어요, 얘기야. 원래. 이런 발언을. 맞아. 어차피 안 들어서 그렇긴 한데. 근데 왜냐면 이제 그 동네에 살았을 때 집이야 당연히 지금이 좋죠. 동네도 좋고 너무 조용하고 막 여기 뭐 좋죠, 당연히. 왜냐면 딴 데 서울 가 있다가 이제 막 복잡한 데 있다가 항상 드는 생각이 빨리 동네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게 저희 이제 분당이나 판교 사는 사람들이 약간 여기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 동네 그쵸. 밀도라든지 이런 게 그런 그 얘기를 제 친구가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도 약간 그게 더 좋아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면서 좀 더 조용하고 약간 한적한 게 좋아지죠. 완전.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이랑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랑 되게 친한 친구가 이제 서건반이랑 같은 동네에 사는데 서울에 계속 강남 쪽에 살다가 그 인구 밀도가 작아짐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 편안함이 약간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라고 그랬어요.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그게 특히 이제 판교 지역 중에서도 서판교가 좀 더 여유 있는 분위기거든요. 대신 치카수는 더 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저 와이프는 아예 옛날부터 분당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는 맨날 하는 게 그 강남이나 이런 데 나가면 좀 이따가 빨리 동네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하도 오래 살아서 그런 여기가 되게 편하고 막 사람도 없고 하니까 좋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좋고 강남 살 때는 근데 저 강남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나름대로 이제 막 저 작업할 때는 막 가깝고 같이 작업하는 형이 맨날 그 압구정동을 차 타고 막 돌아다녔었거든요. 그 로데오를.
그래서 여자들 구경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되게 위험한 미인들이 많습니다 거기가. 미인들이. 야타하셨나요? 야타? 야타는 아니고 애프터 위험한 발언을 지금 하고 계신데. 네. 야타는 아니고 괜찮아요. 그냥 네. 그 형이 피를 받기 위해서 동네를 돌아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아, 그 당시에 영감 차원에서. 네네. 그 호성 영감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야 저는 뭐 예술가 옆에 그럴 수 있죠. 옆에 이제 앉아가지고 뮤즈를 찾으러 뮤즈를 찾으러 좋다. 미에 대한 탐닉은 누구나 예술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뮤지션이니까 확실히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 형이 좀 특이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이제 그 형 차 타고 쭉 압구정 로데오를 돌면서 이제 구경하고 야 저기 예쁜 여자 많다 막 이런 얘기 하고 갔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서 따라다녔고 그래서 과거 그때가 좋았던 거죠. 좋았나요? 노년동. 그래서 좋은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추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쵸. 그런 추억이. 과거는 언제나 미화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거꾸로 요즘은 저는 이제 강남을 좀 자주 나가는데 물론 일 때문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요즘 그 맛집 같은 게 거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는 어쩔 수가 좀 없는 것 아무래도 그런 게 맞아. 너무 집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서 뭐 음. 강남공화국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성시경 씨가 하는 그 먹을 유튜브에서 텐데. 거기 보면 맛집이 다 강남에 몰려 있어요 보면. 맞아. 그래서 근데 판교만 해도 사실 번화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강남에는 비교할 바 안 되나요? 여기는 프랜차이즈 맛집이나 위주로 이런 많아가지고. 인프라는 네. 원조가 아, 없군요. 달라요. 완전 달라. 달라요. 완전. 원조보다는 그렇구나. 난 그 정도만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직장인이 많으니까 프랜차이즈가 많아요. 판교. 압구정동 근처에 예를 들면 오래된 가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중국집 맞아, 뭐 이런 거 맞아. 있잖아요. 그래서 만두집 뭐 이런 거. 그걸 제가 일하면서 이제 몇 번 먹었는데 음. 와이프한테도 소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먹으려면 항상 나가야 돼. 그 맞아. 물론 뭐 나가는데 엄청 멀지는 않은데 길이 막히니까. 맞아. 주말에 근데 막히죠. 원래 판교는 지금 직장이 많잖아요. 근데 원래 직장인들이 많은 곳이 맛있는 점심집이 많아야 되는데 거기는 좀 근데 오래된 곳이 신도시잖아요. 아니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신도시라서 노포 좀 같은 게 다른가? 없는 거죠. 그치, 노포에 노포 분점들을 몇 개 있어요. 노포에 분점들. 분점. 판교에. 근데 이제 분점은 약하잖아요. 좀 뭔가 맛이 좀. 그쵸. 약간 다르지. 네. 원조 가야죠. 원조. 그쵸. 어머니가 하셔야지 아들보단. 할머니. 그러니까. 네, 가시죠. 음, 원할머니 그러면은- 보쌈 갑자기. 그치. 예. 아무튼 판교는 그래서 좀 여유 있고 이렇게 좀 인구 밀도가 낮아서 약간 그런 점이 너무 좋고. 네, 좋고 뭐 다 자연 친화적이에요. 되게. 저희도 집이 지금 바로 옆에 산이 막 보이는데 하여튼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볼 필요는 없을 거예요. 네. 아마 아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안 보여. 상상의 나래를 이렇게 키워볼게요. 보이나요? 아파트만 네네. 보이네요. 건물이 저- 보여요. 되게 산 삭막해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뭐 강남이 제공하던 어떤 그 도시적인 매력이나 이런 것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얘기였던 것 같고. 네네. 네. 네. 그러면 여건바님 어떤가요? 여건바님 저도 광화문이 그 전에 약간 살던 비슷한데. 곳에 비교해서. 네. 네, 저는 사실 광화문을 잘 몰랐는데 막상 여기 오고 나니까 아까 서건반님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그 현대와 전통이 묘하게 잘 밸런스 있게 섞여 있는 동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고개를 돌려보면 엄청 높은 빌딩들이 쫙 있는데 정말 한 블럭만 들어가면은 뭐 북촌, 서촌, 뭐 정동길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좋아. 그러니까 의외로 이 동네가 되게 번잡스러울 것 같은데 저녁에 퇴근 쫙 하고 직장인들 밤에 저녁 먹고 걸으러 나오면 진짜 한적하고 조용해요. 근데 저는 항상 평생을 좀 북적대는 동네에 살았거든요. 24시간 사람도 많고 뭐도 많고 학원도 많고 약간 이런 동네에 살다가 이렇게 뭔가 좀 한적하게 걸을 데가 있는 동네에 오니까 저는 그게 이게 모두가 이제 본인 과거 대비 상대적인 경험치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상대적으로 뭐 자연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뭐 서촌길, 북촌길, 정동길 걸을 데가 있는 게 저로서는 되게 평화롭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생각보다는 만족도가 되게 높고 100%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좀 낯선 동네로 이사를 오긴 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 거는. 그리고 말씀하신 맛집들이 또 이 동네 진짜 많거든요. 노포에 많을 것 같아. 전문이잖아요.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배땡, 쿠땡 이런 거 키면은 진짜 막 이런 게 배달이 된다고? 이런 것들도 배달이 부럽다. 진짜 많이 되고 와, 그런 진짜. 게 정말 생각보다 너무 좋고 반면에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이제 외국계 회사를 다니니까 대부분의 외국계 회사들이 거의 다 테헤란로에 바글바글 몰려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직주 근접도 이걸 이제 제가 포기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차에서 운전하면서 편도 1시간은 그냥 짤없이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제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출퇴근할 때마다 그래서 되게 썽이 많이 나 있죠.
출퇴근이 아무래도 힘들죠. 머니까. 예. 차 근데 막히고 그거를 이러면. 제외하고는 좋아요. 출퇴근하실 때 사십춘기를 그렇게 들으셔서 요즘 암기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무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출근해서 미친 사람 같아요. 밖에서 보면. 그게 이제 차 안에서 듣기 좋더라고요, 그게 진짜. 차 안에서 너무 듣기.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시간 아니 끌니까. 그게 미국이 팟캐스트를 훨씬 많이 들어요. 한국보다. 음. 한국은 그렇구나. 유튜브 중심이고 미국에서는 네. 팟캐스트가 훨씬 큰데 그 이유가 다 차 타고 타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저도 차 타고 출퇴근하면서 많이 듣고 네. 그래서 집에서 일을 하거나 주말이나 이럴 때는 안 들어요. 왜냐하면 들을 기회가 없어 사실. 그러니까 맞아. 가만 앉아있을 시간 별로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김드럼은 그러면 그 전에 살던 곳과 비교해서 지금 사는 곳이 장점과 단점이 어떤 곳이 있는지. 네. 그 전에도 사실 대도시는 아니었고요. 그 바로 전이 이제 시카고 근교의 이제 에반스턴이라는 대학 그 동네예요. 네. 그래서 거기도 한적함은 비슷했는데 일단 가장 큰 차이는 기후. 그러니까 그죠? 네, 시카고는 춥죠. 시카고라고 하면은 진짜 겨울에 경련으로 정말 추웠던 것 같은데 뭐 2년 있었지만 그러니까 길거리를 지나가면 경련. 난 너무 추워서 경련 온다는 줄 알았어. 그것도 그거. 나도 처음에 경련인 줄 알았어. 사실 중의적으로 노린 건데 잘 받아주셔서 그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가 미시간 5대호 중에 미시간 호수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은 건물과 건물 사이를 지나갈 때 그 바람이 저를 칼바람. 밀면서 이제 이 뺨따구를 바람이 때리면서 막 날아다니는데 정말 막 이렇게 볼이 얼 것 같은 중무장을 다 하거든요. 바라클라바 필수.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차를 만약에 바깥에 주차를 해놓는다고 치면 그리고 이제 눈 와가지고 이거 이제 눈 다 이렇게 긁어서 없애야 되고 시동 걸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전기차 뭐 미리 예열하는 그런 기능들이 잘 없으니까 그거 다 시동 켜서 이제 시작하기 전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뭐 정말 그 시카고 시장은 이랬었어요. 눈이 오면은 이 염화칼슘이라 그러나요? 소금 같은 네네. 거를 잘 뿌려서 자동차들이 사고 안 나게끔 하는 거가 그 시장의 큰 역할 중에 하나예요. 진짜. 시카고는 그런 거 잘하지 않아요? 눈 치우는 거, 눈 치우고. 잘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잘 하는 거예요. 시장의 네. KPI. 그러니까 진짜 이게 퍼포먼스를 재는 그 중에 하나이기 근데 왜 때문에. 도시에 뭐 열선 이런 건 안 깔려 있어요? 열선까지는 제가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다고 네. 그러던데. 어디요? 어디가요? 삿포로. 미국은 인프라가 다 옛날 인프라라서 그런 거는 생각도 안. 저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추천드립니다. 삿포로 맥주를 시카고에서 마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너무 같아요. 완전히 뭐 냉동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 열선 이런 건 너무 최첨단이고 미국은 너무 그런 거 없어요. 최첨단이야? 미국은 다 옛날 거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네. 시카고도 그렇고 제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전 보스턴에 살았었는데 보스턴에도 눈 진짜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죠. 미국 공공 서비스가 정말 최악인데 진짜 잘하는 거 하나가 눈 치우는 거였어요. 제가 약간 맞아요. 감동받았어요. 저는 그때 살 때 눈이 오면은 바로 나와서 제서차 나와서 염화칼슘을 확 뿌리는데 근데 여기 지금 살고 있는 DC 같은 곳은 그런 준비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눈이 한 번 오면 다 스탑돼요 모든 게. 그래서 보스턴이나 시카고에서 그래서 오바마가 옛날에 여기 왔을 때 DC에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DC 왔잖아요. 시카고에 살다가 시카고 상원의원이었으니까 그래서 눈 내려가지고 이제 학교 쉬고 다 공공기관 쉰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이거 장난하냐고 뭐 눈 이거 왔는데 왜 쉬냐고 막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진짜예요. 네. 그만큼 약간 주마다 차이가 달라서. 샤이닝. 영화 샤이닝에 보면 눈 와가지고 다 스탑하잖아요. 물론 산이긴 하죠. 그런가? 영화 샤이닝이라고. 영화 샤이닝은 배경이 어딘가요? 거기 되게 시골인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스탑이 돼가지고 다 일어나는 사고잖아요. 그것도. 아예 그거 자체가 주제구나. 오케이. 저기 잠깐 딴 데로 샜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금 사는 곳이 좋은 이유는 날씨는 그렇고 기후가 확실히 달랐고 그리고 사실 시카고 쪽도 되게 누릴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그 도시나 근교에 프로 스포츠가 팀이 몇 종목이나 있느냐가 되게 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카고는 뭐 잘 아시겠지만 불스 있고 그리고 시카고 컵스랑 화이트삭스 야구팀 2개 있고 풋볼팀 있고 그리고 거기 이제 뭐 예술적으로 미술 박물관 되게 큰 거 있고 건축으로도 되게 유명하고 거기도 누릴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언제든지 다시 방문하고 싶은 그런 도시인 거는 맞는데
반면에 이제 이쪽 실리콘밸리 뭐 샌프란시스코 이쪽도 팀들이 다 있고 아이스하키 팀뿐만 아니라 뭐 풋볼, 농구 뭐 다 있고 여기도 이제 뭐 콘서트나 예술, 뮤지컬 이런 것들도 뭐 뉴욕만큼은 아니지만 다 있고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더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자연 환경이 기후가 좋다 보니까 뭐 나파 와이너리 뭐 1시간 반 운전하면 이제 나파에 가서 와이너리들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태평양이 뭐 1시간 거리니까 만약에 바닷가 가고 싶으면은 바닷가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여건바님께서 약간 사이드를 말씀하신 뭐 빅서 같이 뭐 2-3시간 이제 뭐 아래로 가고 그러면은 태평양을 낀 이 해안도로가 정말 장관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연중 내내 골프를 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밖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 안에서 받았던 온갖 스트레스와 피로를 이제 풀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은 게 굉장히 좀 장점이 아닌가. 이게 결국에는 이제 기후에서 비롯된 거죠. 여기서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취미 활동들이나 액티비티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 좋고 일단 도로가 되게 널찍널찍하죠. 이거는 미국 전반적인 일인 것 같은데 그쵸. 이제 후방 주차를 거의 안 하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진짜 이제 달라요. 맞아요. 그게 정말 달라요. 미국은 전부 다 전면 주차해요. 전면 주차. 그 후면 주차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저도 100%죠. 후면 주차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모든 게. 저 완전 더 익숙해요. 쉬운데. 전면 주차하라고 이상해요. 그러니까 더 어렵잖아요. 저도 더 어려운데 근데 여기는 다 전면으로 넣어버려요. 그냥. 뭐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맞아요. 그래서 뭐 일단 그게 제일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시카고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 첫 번째 A사 이제 면접을 2박 3일짜리를 보러 왔어요. 그게 2010년 11월 그러니까 땡스기빙 전주였나 전전주 딱 정확히 13년 전이죠. 그래서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이제 여기 산호세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그 자동문이 딱 열리면서 실외로 나갈 거 아니에요. 짐 이렇게 들고서 11월인데 딱 나가는 순간 와 너무 여기다. 그때 딱 이미 결정을 했어. 야 이거는 여기 되면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정말 그래서 그때는 우버가 뭐 이렇게 이렇게 대중화되기 전이어서 이제 그 노란색 택시를 잡고서 이제 쿠퍼티노로 딱 갔던 그 길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꽤 가까운 그 길이거든요. 280 그 고속도로인데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면은 그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왜냐면 처음으로 느꼈던 이 기후에 대한 11월 말에 이 따사로움 이런 거를 느꼈는데 그래서 저는 이 햇살이 되게 강하고 연중 이렇게 영하로 가지 않는 날씨가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사계절이 뚜렷했던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자라온 사람으로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웨더 텍스라고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날씨에 대한 세금을 더 낸다 이렇게 저희끼리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내야 되겠네. 납득이 그 정도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축복받은 땅이고 기후적으로나 아니면 뭐 이제 특히나 이제 업계를 보면은 뭐 스타트업이나 이제 기술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뭔가 뭐 기사에 나거나 화제가 되는 것들을 보면은 뭐 옆집 사는 사람 아니면 내가 아는 친구 아니면 뭐 내가 아는 사람이랑 그 사람이 주인공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동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라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느끼면은 좀 더 자극이 되면서도 신기하면서도 기회들이 좀 많이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좀 영감을 많이 받게 되는 또 그런 면모들도 있는 동네인 것 같아요. 뭔가 세상의 중심에 사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크 관련된 뉴스들이 많잖아요. 자주 나오고. 맞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어떤 수장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뭔가 캐릭터가 돼가지고 이제 가시배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일이 많은데 그게 바로 옆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와 좋겠네요. 하여튼 뭐 진짜 너무 부러워요. 기후가 정말 중요하지. 네. 맞아. 기후 중요합니다. 네. 저는 지금 북부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데 그 전에는 뭐 DC에 살았지만 저는 그 전하고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 서울 살다가 이제 상해에 살다가 여기에 뭐 그 전에는 보스턴에도 있었지만
방금 전에 뭐 이제 김드럼이 미국 도시 간의 비교를 했으니까 저는 이제 나라별로 비교를 하면은 이곳은 뭐 장점은 얘기했던 대로 자연과 함께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사슴 나오고 뭐 여우 나오고 여우는 저는 제 살면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여우를 내가 사는 그 가시거리에서 그러니까 여우를 나는 동물원 외에선 본 적이 없죠. 그죠? 근데 여우가 내 뒷마당에 와서 놀고 막 가고 막 이러니까 그건 되게 새로워요. 그리고 여우가 예쁘더라고 생각보다. 무섭진 않으세요 전혀? 아니 여우는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개같이 생겼는데 개만 하고 사이즈가 개보다 예뻐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 그래서 내가 지금 여우를 너무 예뻐가지고 그 길들이는 방법 뭐 이런 걸 찾아봤는데 여우를 길들이는데 실패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해봤는데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그게 딴 야생성이 얘기고. 강한가 보다. 그런가 봐요. 네. 구미호가 여우 아닌가요? 구미호? 구미호 여우입니다. 그렇죠. 꼬리 여우 9개 달린 여우. 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긴 있잖아요. 약간 홀리는 느낌. 맞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자연과 함께하는 게 좋고 뭐 널찍널찍하고 집이 아무래도 뭐 서울의 같은 값에 비교하면은 뭐 집이 훨씬 크고 뭐 이러니까 뭐 그런 게 좋고 아까 뭐 이제 판교가 자연이 좋다 이런 얘기를 서고만 했지만은 뭐 자연으로 하면 여기가 뭐 더 좋긴 하니까 뭐 이제 그런 점이 더 좋은데 그 반대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대도시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고 전 상해에서 살고 그러니까 서울 상해 둘 다 이제 굉장히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들이고 그쵸. 재밌는 것들이 정말 많은 그런 도시인데 그러니까 살 때는 모르죠. 살 때는 모르는데 지금 이런 데 살다 보면은 진짜 시골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모든 곳에 나갈 때 다 차를 타고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걸어서 집 앞을 산책하면서 뭐 어디 가게에 들어간다든가, 뭐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다든가, 뭐 이럴 수가 없고 무조건 차를 타고 어딘가를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은 이렇게 산책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동네 산책을 저녁에 못해. 왜냐면 저녁에 깜깜한 데서 숲길 걸으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한국에서 이제 펜션으로 놀러 가잖아요, 가끔. 그래진다. 그 펜션에 사는 거야, 그냥 평생.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좀 무섭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생활이라는 게 이게 뉴욕 같은 걸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생활 여러분 우리가 약간 이것도 잘못된 거긴 하지만은 주로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에 사는 삶을 생각하잖아요. 인구의 4분의 1이 여기 사는 거야. 맞아요. 근데 미국은 뉴욕 같은 그런 일부 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제 교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교외 지역에 널찍널찍하고 뭐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가로등도 막 많지 않고 왜냐하면 많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밀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가 없죠. 네. 그리고 차를 타서 나가지 않으면은 걸어서 뭐 이렇게 구경하고 뭐 이런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심심하고 그런 게 단점인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DC에 나갈 수 있지만 DC도 뭐 사실 서울 같은 곳에 비교하면은 뭐 이거 도시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한 그런.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소도시가 여기보다 훨씬 번화해요. 아 인정. 예. 우리나라는 웬만한 데는 다 번화하더라고요. 놀러 가고. 그러니까 네 서울에 있는 뭐 서울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뭐 지방 대도시, 지방 대도시도 아니고 솔직히 지방 소도시만 해도 제가 사는 것보다 훨씬 번화해서. 그럼 미국의 그 대도시 같은 번화한 도시라는 게 그 뉴욕하고 아까 뉴욕 정도 아닌가? 뉴욕 정도 솔직히 서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곳은 뉴욕 정도예요, 사실. 맞아요. 저는 LA도 출장 갔는데 밤에 무섭더라고요. LA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 LA 다운타운 맞아요. 예, 무서워요. 네네네. 그럼 시카고 이런 데도 번화하지 않고. 시카고 번화해요. 시카고 번화해요. 네. 그 뉴욕 다음에 시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뉴욕 다음에 시카고예요. 그런 거구나. 고층 빌딩이 질비하고 약간 좀 더 번화하고 막 이런. 그야말로 네온 사인이 밤에도 그거를 따지면은 뉴욕 다음에 시카고인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글쎄 뭐 샌프란시스코나 필리나 뭐 이런 데가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시골이에요. 그래서 시골이라서 심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이거는 이런 얘기는 아마 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거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출근하거나 이제 나와서 이제 운전을 하면은 햇살이 쨍 내려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푸르른 뭐 잔디가 쫙 펼쳐져 있고 좋잖아요. 좋은데 그 로드킬된 동물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 그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동물이 많으니까 로드킬이 그만큼 많은 거야. 아니 밤에 깜깜하지만 낮에는 안 깜깜한데 낮에는 그러니까 밤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루라도 이제 로드킬된 동물을 안 보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이게 약간 서울 같은 데 살면은 그런 걸 볼 일이 없잖아요. 진짜 동물의 사체를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 너무 자주 보니까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무뎌지긴 하는데
약간 좀 뭔가 이 평화로운 곳인데 모든 게 다 평화로워 보이고 막 다 좋은데 막 동물 사체가 있고 막 이러면은 기분이 되게 묘하달까? 하여튼 그런 게 아니 좀 양드럼 얘기 들으니까 무슨 예전에 그 미국 영화 저는 이제 미국을 영화로 봤으니까 13일의 금요일이라든지 뭐 그런 거 생각나요. 제이슨 크루거. 고어 영화. 제가 정확하게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미국 영화에 텍사스 보면은 전기톱 살인마 이런 거 약간. 그러니까 호러 영화도 그렇고 호러 영화라든지 아니면 무슨 사회에 약간 비트는 영화 뭐 이런 거 옛날에 무슨 아메리칸 뷰티나 뭐 이런 거 옛날 영화잖아. 그게 다 배경이 어디냐면은 다 교회 지역 이런 그러니까 조용한 교회 지역, 자연이 아름답고 조용한 교회 지역에서 다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 헐리우드 영화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이유가 다 있는 거구나 그게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게 살기 좋고 조용하고 이제 아름답고 다 좋은데 이제 뭔가 하여튼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로드킬이 싫어서 그게 좀 별로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너무 이게 그 공간이 넓고 하면 자연은 좋은데 사람들이란 게 사실 혼자 살기에는 또 가끔씩 무서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막 박짝박짝 몰려 살아야지 좀 마음이 편하지. 너무 공간이 넓고 이러면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 좀 생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심심하고 그래서 뭐 사람들 찾게 되고 그래서 뭐 집으로 불러서 파티하고 막 이런 게 다 이제 모든 게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뭐 어떤 곳에 살고 있고 장단점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는 곳이라는 관점에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 요즘에 이제 여러 군데를 살아보니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 교통도 있고 뭐 동네가 어떤지도 중요하고 뭐 문화시설이라든가 공간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직장과 가까운 거 이거를 이제 제외한다면은 사는 곳에 있어서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뭐 한 2개 정도? 2-3개 정도? 한 번씩 얘기를 해볼까요? 서건반은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이게 아직 그 자녀도 없고 해가지고 교육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안 쓰고 편안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딱히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판교를 살아서 그런지 이게 여기가 워낙 나름대로 살기 좋은 동네여가지고 그쵸. 차가 막히고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좀 바로 옆에 가면 또 백화점도 있고 뭐 맞아. 물론 이제 아까 말했던 노포 이런 식당들은 없지만 있을 것도 다 있어가지고 그치. 쇼핑할 때는 백화점 그 판교 백화점 가고 그다음에 뭐 또 산책할 때는 바로 옆에 산책하고 이러니까 뭐 딱히 이게 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는 거 보니까 여기가 사는 게 좋은 동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편의시설이 가까운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일단. 일단 뭐 직장이랑 그거는 일단 얘기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공원이라든지. 근데 여기도 잘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 생각해 보면 가끔씩 보면 서울에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 그래서 거기 그런 한강이 있으면 산책하기도 좋고 참 놀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산책하기 특히. 산책을 요새 많이 하니까. 근데 여기는 좀 그냥 등산하고 약간 한적하고 좋긴 한데 한강 지역에서 봤을 때 그 느낌이 되게 그러니까 뭐냐면 한강은 되게 자연 친화적인 동네인데 곳인데 바로 옆에는 되게 막 번화한 불빛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 게 되게 뭐라 그럴까 좀 예쁘다고 그래야 되나? 네,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게 예쁘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너무 자연적인 것도 별로고 너무 그러니까, 복잡한 것도 그쵸. 별로인데 네. 그 두 개 섞여 있는 데가 참 좋다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맞아요. 네. 한강을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닌가 갑자기 그러네요. 그러면 서건반님 판교에는 그런 거기 강이 없어서 아쉬운가요? 그러면? 탄천이 가깝지 않나요? 탄천이 있는데 그 정도인데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렇죠. 한강 같은 그런 스케일감이 또 없으니까. 네. 그리고 맛집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쵸. 요즘 식당을 제가 요새 그래도 뭐 돈 좀 벌고 그래가지고 뭐 괜히 또 저희 자녀도 없고 하니까 오마카세 이런 거 자주 먹거든요 요새. 사실. 오마카세.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저기 강남에 있어요. 저기 대부분 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맛집들 노포 그런 데가 다 강남 압구정동 뭐 이런 데 있어가지고 그거 먹으러 갈 때마다 항상 거기를 가는데 그것도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여건반에 있는 그 동네도 맛집 되게 많잖아요. 맞죠? 네. 이 동네도 맛집 많죠. 그런데도 가려면 여기서 거의 1시간 넘게 가야 되니까. 맞아. 네, 그런 게 참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네. 편의시설 가까운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네네네. 뭐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게 중요하고 네네네네. 그다음에 맛집이 많은 게 중요하고 이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하네요. 네.
아니 중요하죠. 그게 자기가 중요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해. 가치니까. 그럼요. 예. 그럼요. 저도 얘기할 거예요. 저도 중요해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맞아요. 근데 한강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아까 주베이한테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주베이 지금 부산. 해운대 살고 있는 주베이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가 가까운 게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그 자연이 가까이에 있다는 게, 그리고 부산은 대도시잖아요. 그 대도시인데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게 정말 좋고 그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재밌는 게, 이건 생각지도 못한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해운대에 살고 있으니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해운대는 관광지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놀러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분이 좋대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그러니까 식당을 가거나 술집에 가도 그러니까 놀러 와서 바다를 보고 기분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더 여유롭고 기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겠다. 거기서 에너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그거는 좀 그런. 네, 해운대는 완전히 주변에 사는 데가 해운대 한복판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되게 그런 얘기는 또 신선했어요. 아무튼 그게 너무 이해가 가는 게, 주베이가 지금 상대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어딘가 이상이 있거나 불편하신 아파서 오는 분들이니까. 사람들이 위주로 볼 텐데, 그래서 그게 더 극단적으로 더 느껴질 수 있다라는 그럴 생각이 수 있죠. 들어요. 그럴 수 있죠. 보통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치.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을 할 때 뭐 직업, 저번에 예전 에피소드에 이제 성건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뭐 그 각광받는 직업 의사, 그리고 네네. 그리고 뭐 그런 저희가 흔히 얘기 얘기할 때 뭐 했었죠. 법대, 뭐 의대, 뭐 이런 거 뭐 지금까지 좀 있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은 뭐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긍정적인 케이스를 잘 변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되게 힘든 거를 풀어야 되고 대부분은 좀 그렇죠. 이제 좀 그렇잖아요. 되게 챌린징하고 좀 부정적인 거를 어떻게든 셀링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직업 혹은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다 더 밝고 이런 좀 더 긍정적인 거에 대한 목마름이 내재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커리어상. 같아요. 네. 그래서 주베이의 그 진짜 피드백이 맞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공감이 좀 되는 그런 게 좀 있네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갑자기 그 얘기 생각나는데,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어요. 무슨 사업한 사람이 뭐 사업가가 최고다. 왜냐면은 의사는 아픈 사람만 만나고, 뭐 변호사는 죄인들만 만나는데, 뭐 사업가는 부자들만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이건 지나간 소리지만 갑자기 근데 주변 사람에게 받는 김드럼이 에너지를 생각하면 진짜. 김드럼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물론 사실과 다르겠지만 김드럼이 그쵸. 얘기를 그 얘기를 사업가가 하니까 되게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하면 모르겠는데. 사업가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제 기억이 약간 왜곡될 수 있는데, 하여튼 어디서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죠. 주변 사람한테 에너지 받는 게 중요하죠. 네. 맞아요. 그치. 아무튼 네, 다시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건반이 사는 곳이라는 관점에서 나한테 중요한 게 뭐 어떤 건가요? 여건반. 근데 사실 다 비슷해요. 비슷하고 저는 약간 지금 서건반 얘기 들으면서 생각한 게, 이제 서울이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뭐 예전에는 동네에 따라서 되게 그 한마디로 주변 환경에 격차가 좀 있었잖아요. 네. 어디는 뭐 그 어떤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잘 되어 있고, 어떤 동네는 좀 어렵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교통도 그렇고, 여긴 지하철이 있고 없고. 네, 저희는 다닌 학교가 입학했을 땐 지하철도 없었잖아요. 마을버스 있었죠. 거기. 네, 그치. 마을버스. 여기에서 마을버스 타고 갔지. 네. 근데 요즘에는 뭐 격차가 적잖아요. 그죠? 격차가 거의 없어요. 서울 시내에 어디에 우연히 갔다가 잘못 내리거나, 뭐 예를 들어 뭐 내비를 잘못 봐서 잘못 들어가도 놀라울 정도로 모든 데가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다 높은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있고, 뭐 병원, 뭐 학원, 맛집 없는 데 없고, 지하철은 정말 한 5분 가다 보면 다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편의시설이나 여러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서울에 사는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특정 동네가 차별화를 갖는 거는 거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그런 시설은 그냥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한테 되게 중요한 거는 아까 서건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걸을 때 있는 거. 저는 막 이렇게 운동을 실내에서 하는 걸 별로 즐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걸을 때가 있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완전 자연은 아니어도 되고, 뭐 탄천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사는 동네 뭐 정동길 같은 데라든지 뭐 한 20분, 40분 산책할 수 있는 동네, 그런 시설이 있는 데면은 너무 좋고,
두 번째는 뭐 맛집 이런 것도 당연히 있으면 너무 좋은데 제가 지금 있는 데도 그렇고 옛날에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강남도 그렇고 서울 시내를 동그랗게 보면 어떤 약간 북쪽과 남쪽에 좀 끝쪽에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살았던 데가 이제 이촌동 용산 이쪽인데 여기가 서울에서 위치가 딱 중앙이다 보니까 맞아. 이게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아, 그게 최대 이게 장점이죠. 약속이건 아. 직장이건 어딜 가건 간에 심리적인 부담이 안 생겨요. 아, 그쵸. 30분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강남도 여기는 가깝고. 진짜 네.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최고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동네로 다시 가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서울은 아무래도 길도 막히고 복잡한 도시이기 때문에 맞아요. 메트로폴리탄이고 약간 서울 시내 중앙 부분에 있는 것도 되게 사는 데 있어서 시간이 돈이니까 특히 되게 서울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죠. 교통, 뭐 근접성 아무래도 그게 있죠. 그러네요. 김드럼한테는 어떤 게 중요한 것 같나요? 예, 거의 비슷한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접근성이랑 안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제가 17년에 왔으니까 6년 넘게 살고 있는데 그 직장이랑 가까울 필요가 없다면이 지금 그 저희가 얘기했던 건데 사실 제가 그 차 멀미가 있어요. 어떤 멀미가 있냐면 어떤 대중교통을 타든 간에 잠들어요. 아 진짜? 아, 그게 멀미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막 1시간 출근을 못 해요, 제가 차 타고. 제가 스스로 졸 수가 운전해도 있기 때문에. 졸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운전한 차에 있으면서도 졸린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럴 때가 있어요. 늘 그런 건 진짜?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몇 번 그거를 제가 느끼고 나서 나는 출퇴근 이게 어떤 회사가 됐든 간에 어느 정도는 뭐 예를 들면 뭐 30분 안쪽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가 약간 좀 있었고 근데 그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접근성 그러니까 직장뿐만 아니라 뭐 다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한인들이 많이 가는 뭐 식당 한인마트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학교 뭐 이렇게 뭐 학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고 그거는 이제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은 이제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물론 이렇게 40춘기처럼 훌륭한 팟캐스트를 들으면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를 그 뭔가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시간을 이제 버린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미국은 이제 그거를 단축시키면 그만큼 내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접근성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안전 같은 경우는 뭐 여기가 대도시는 아니지만 또 더 안전한 곳, 덜 안전한 곳, 그 사이에서도 또 뭐 몇 블락은 또 더 안전하고 덜 안전하고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한국처럼 어떤 이런 그 보안 카드로 열어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진 오래된 집들이 많이 있고 언제든지 누구나 마음 먹으면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도둑이든 강도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집이라기보다는 좀 안전한 동네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성이랑 안전이 가장 중요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요즘 또 미국에서 도둑질하는 것도 난리 나던데 맞나요? 그게 그래요? 특히나 이제 제가 제일 가까운 대도시가 샌프란시스코인데 네. 이게 코로나 때였나? 그게 한 1,000불 미만으로 네네네. 뭔가를 들었어요 그거. 네. 훔치면은 경범죄, 중범죄, 경범죄. 네. 이게 굉장히 약하대요. 이 범죄를 대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뭐 너도 나도 막 여기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 막 훔치고 그런 것들도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단 회사들도 많이 나갔고 왜냐면은 코로나 때 사람들이 다 재택을 하니까 대도시에 그 비싼 뭐 월세를 내면서 사무실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도시이다 보니까 공간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좁겠죠. 집의 공간이 마치 서울과 근교를 비교하자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때 집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또 도시를 떠나고 그런데 또 이제 노숙자들은 같이 안 떠나고 오히려 비슷하게 있고 그러니까 노숙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거주 인구보다는 더 커진 거고 그리고 경범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막 사람들 막 주사바늘 뭐 이렇게 하든 말든 간에 경찰들이 그렇게 빡세게 잡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비의 도시처럼 지금 이미지가 많이 변했어요.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처음 그게 왔을 때만 언론에서는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도 가면 그렇게 심각한가요? 실제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이전 뭐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공연을 보러 아니면 금문교를 보러 아니면 뭐를 보러 뭐 박물관을 보러 이렇게 샌프란시스코를 그래도 뭐 몇 주에 한 번씩이라도 나가곤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한국 영사관 갈 일 아니면은 안 가요. 이게 어느 도시는 간에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 조금 더 좀 안 갔으면 하는 도시들 있잖아요.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 지역의 경계가 많이 좀 더 넓어진 것 같고 그래서 어딜 가든 간에 약간 좀비의 기운이 좀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차에서 내리기가 별로 좀 싫고 그래서 금문교를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그냥 금문교 차 타고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냥 다시 집에 오거나 딴 데 가거나 그리고 보니까 관광지 중에 하나거든요. 원래 샌프란시스코가. 거기 원래 엄청 유명한 미국에 데죠. 오면은. 샌프란시스코. 맞아요. 금문교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누릴 것도 되게 많은 곳인데 뭐 케이블카도 타고 뭐 이런 곳인데 백화점들도 문 많이 닫고 어쨌든 많이 빠지고 진짜 갈 때마다 좀 여기서 과연 내려서 내가 안전하게 관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지역들이 많이 커짐으로 인해서 지금 언론에 나온 게 굉장히 팩트 베이스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 얘기를 네. 받아서 저의 얘기를 하면은 저한테 중요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주거에 대해서 중요한 거 얘기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서거만도 그렇고 여거만도 그렇고 서울 판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누리고 있다는 걸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안전 얘기했잖아요 지금 김드럼이. 네. 그러니까 안전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사니까 총기 사고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안전이랄까 그런 게 한국은 사실 그런 거 느낄 일이 없잖아요. 사실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이제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건데 그게 절대 이제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게 흔하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 사실 여기도 한국보다 당연히 이제 안전에 신경 써야 되지만은 저 같은 경우 이제 국제기구에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하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나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수준의 안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지금 서울만도 그렇고 뭐 나의 거주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안전이라는 언급도 안 했잖아요. 얘기를 안 하지. 그거는 너무 그러니까 당연한 거니까. 너무 당연한 맞아요. 거니까.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니까 저는 이제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이제 그게 굉장히 장점이고 그거에 대해서 그건 약간 맞아요. 그게 특별하다는 거를 사실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가 하나이고 그래서 안전이 중요하고 저도 안전한 곳에 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곳에 살고 있지만은 이게 마음 한켠에 약간의 그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계속 총기 사고도 일어나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는 또 어떠냐면은 한국에서는 역세권이 좋잖아요. 여기랑 가까우니까. 여기는 처음에 저희 동네가 좋은 동네라고 하는데 여기랑 멀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 가까우면은 노숙자라든가 뭐 이런 많아요. 그렇죠. 좀 더 뭔가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 더 떨어져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그런 관점이 그렇게 다를 정도로 안전이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맛집 뭐 이런 거는 저도 정말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음식에 대한 취향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진짜 먹을 게 너무 없어요. 우리 동네 정말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맛있는 게 너무 없어요. 그리고 비싸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팁 줘야 되면 비싸고 맞아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배달 되나요? 그런 것 같아요. 배달 되는데 배달 팁 되게 비싸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사는 곳이 어쨌든 저도 이제 좋은 동네라고 한 곳에 골라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제가 사는 좋은 동네는 그러니까 서부랑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좋은 동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보수적인 백인들이 많이 살고 그런 취향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는 그러니까 학군이 좋으니까 이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또는 이제 나이가 많고 경제적 여유가 많은 이제 백인분들 주로 그런 분들이 많아서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 취향에 맞는 식당들이 많아서 정말 재미가 없어요. 이거 진짜 맛이 없고 그렇겠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런 종류의 이제 저는 이제 제3세계 음식도 많이 좋아하고 뭐 아시아 음식도 많이 좋아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좀 더 외곽에 많아요. 왜냐면은 집값이 좀 더 대도시에 싼 데 사셔야 많이 되네. 몰려 있으니까. 양들은 원래 대도시야. 대도시에 그러니까 사실 근데 시티.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저도 이제 당연히 서울에서 어.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취향이 게 되는 부족한 거죠. 거죠. 맞아요. 그죠? 예, 맞아요. 그게 부족해지는 그쵸. 거죠, 이제. 예. 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전과 뭐 편의시설, 그다음에 뭐 문화시설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다. 당연히 뭐 물론 이제 가족의 니즈도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는 곳에 따라 성격은 변하는가? 이것은 사실 이제 여건반과 대화하다가 알게 된 건데 여건반 네. 친구분이 전에 한국에 살 때하고 지금 미국 살고 있는데 뭔가 좀 더 여유롭고 하니까 뭐 하여튼 많이 성격이 좀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서 정말 성격은 변하는지 그렇다면은 나와 좀 더 궁합이 잘 맞는 곳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건반 어떠세요? 네네, 제가 이거 아까 뭐 답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아까 못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는 곳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질문해 보면 나와 궁합이 더 맞는 곳이라고 한다고 치면은 제가 이제 예술가 직업이니까 그 감수성이 있는 도시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호주를 갔다 왔는데 여건반 같은 동네가 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동네 예술가처럼 생기신 분들 되게 네. 많아요. 이게 실제로 또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동네도 저랑 안 있고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잘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그런 파주 지역 이런 거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판교 지역만 해도 특히 우리나라 서울이 더 그런 것 같은데 회색 도시잖아요. 회색 도시. 맞아요. 그 판교는 살기는 좋지만 소울이 없잖아요. 약간 그건 그래요. 그 소울이 신도시들이 없다는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도시들이 그렇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아까 여건반이 말했지만 서울 지역은 약간 낙후된 지역도 있고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고 대신 서울도 이제 관광 지역으로 따지자면은 예전에 좀 고궁들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강북 지역이 지금 되게 외국인들이 많이 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진짜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그 얼마 전에 호주를 갔다 왔는데 호주만 해도 그 건물들 느낌이 물론 거기도 완전 도시인데 색깔이 브라운스톤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벽이 다 그런 벽돌 느낌이 같은 거? 네, 근데 우리나라는 다 콘크리트 같은 느낌이잖아요. 우리나라는 회색이고. 벽돌이 없죠. 네네네. 거기서 오는 그 얘기를 저희 와이프도 되게 이제 예술가여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데 저도 하다 보니까 거리를 걷다 보니까 이게 판교 지역만 해도 약간 좀 또 살기 좋고 하지만 너무 이게 회사 삭막한 느낌이 들어요? 삭막하고 이제 음. 그런 느낌이 좀 덜한 동네가 참 저랑 잘 맞을 것 같고 궁합이. 이사 오세요. 어떻게 뭐 부동산 좀 네. 소개시켜 드릴까요? 네, 좀 그래서 그런 데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런 데서 나중에 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커미션 좋습니다. 아날로그 커미션 많이 감성이 받으세요. 네. 아날로그 감성이 있는 아날로그 동네. 감성 완전 뿜뿜이야. 네, 그게 좀 정동 섞여 뭐 있으면 이런 좋을 데 것 살아야 같아요. 되겠네. 네. 완전 서촌. 뿜뿜이야 이 동네. 그러면서도 편의시설도 있고. 뭐 다 있어. 네. 광화문이네 다. 광화문이에요. 여기네 여기. 결론은 광화문이네요. 컴온 들어와. 그러니까 들어와. 강북 지역이 괜찮은 것 같아요. 강남 지역보다. 아무래도 일하면서- 오래된 곳이 있는 게 소울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있어요. 이 동네가 스토리가 있고, 있어.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런 점에서 갑자기 얘기하는 거지만 전 상해가 되게 좋았어요. 아, 상해 살 때 상해는 진짜 물론 상해도 이제 어떤 지역에는 너무나 이제 뭐 물질적이고 정말 현대적이고 이런 것만 있는 곳도 있지만 그 도시 자체가 이제 그 정말 오래된 역사가 그대로 있고 뭐 진짜 옛날 중국적인 거에서부터 약간 상해 조개지 뭐 유럽 세력이 맞아요. 들어와서 조개지 이제 이런 데 진짜 멋있더라. 독일 조개지 뭐 프랑스 조개지 뭐 이런 것까지 맞아요. 그 모든 게 그리고 현대적인 건물까지 다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역사와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소울이 있는 도시를 갑자기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네 맞아요. 완전 상해도 그 동감합니다. 강 서쪽 동쪽으로 약간 나뉘지 않나요? 한국처럼. 그렇죠. 예, 푸동하고 푸시인데 이제 포 동쪽은 우리나라 강남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푸시가 서쪽인데 서쪽이 이제 우리나라 강북 예전부터 있던 그 도시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서쪽이 그런 소울이 있는 곳은 더 많죠,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성격은 변하는가? 여건반 친구 성격이 많이 변했다고 했죠. 네, 그 친구가 사실은 되게
경쟁심이 많고 항상 긴장과 텐션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작은 일에도 화가 되게 많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겨야 되겠다라는 것도 많고. 근데 아무래도 서울이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그쵸. 다른 동네, 다른 나라 도시에 비해서는 면적이 큰 도시이기는 대도시이긴 하지만 그 도시 면적에 비해서도 너무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나라는 뭐 지하철 타는 것도 경쟁, 뭐 밥 먹는 것도 경쟁, 뭐 어디 가는 것도 경쟁, 뭐 당연히 맞아요. 뭐 학교, 직장, 뭐 경쟁 투성이잖아요. 살다 맞아요. 보면 정말 집 문을 열고 나가서 들어올 때까지 경쟁이 아닌 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버스 하나 잡으려고 해도 막 눈치 싸움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대도시의 특성으로 인해서 항상 긴장이 딱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텐션이 높고 좀 예민했던 친구인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결혼하고 이러면서 미국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미국 서부죠, 그냥 서부. 예, 미국 서부 지역으로 가서 살면서 제가 저 친구 저기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산지 한 5, 6년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은 기본적으로 표정부터 뭐 옷 입고 다니는 거, 행동하는 거, 말투, 바디 랭귀지 모든 거에 너무 여유가 많아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긴장을 해야 될 환경에 놓일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본인도 서울에 살 때처럼 막 긴장을 하고 사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삶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되게 여유로워지는 것 같고 그렇게 여유롭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성도 많이 없어지고 좀 애가 좀 그 말 진짜 맞는 유순하고 게 평화로워진 것 같아요. 그 미국 내에서도 사실 동부랑 서부 사람들 성격 비교 많이 하거든요. 네. 뉴욕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화나 있고 뭐 그렇게 말도 좀 더 거칠게 하고 막 이러는데 서부에 있는 사람들은 막 다 말투 막 서부 말투라고 놀리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여유가 있고 아무래도 그 사는 곳의 어떤 분위기가 그런 성격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지금 성격 얘기는 못했는데 저는 거꾸로인 것 같은 게 여건반 그 친구는 저도 이제 얘기로 들어서 대충 아는 친구인데 네. 제가 봤을 때 그게 사는 것도 사는 게 맞는데 진짜 그 한국과 미국 특성이 되게 강한 거. 왜냐하면 이제 그 되게 크죠. 여건반도 그렇지만 여건반 그 친구분도 원래 살던 동네가 엄청 교육열이 강한 동네에 사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쵸, 알기로 그쵸. 공부도 엄청 잘하셨고 했는데 그 스트레스가 제가 봐서 말도 못할 것 같은데 그거를 맞아요. 그게 사실 사람을 사실 다 어떻게 보면 성격을 되게 망치는 것 같고 그 친구 망쳤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게 되게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진짜 버티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특히 우리 세대 사는 사람들이 그 교육열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그죠. 거꾸로 저는 거꾸로 성격이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방 출신이잖아요. 물론 저도 지방에서 공부를 경쟁을 해서 오긴 왔지만 그렇죠. 제가 아까 그 아날로그 느낌이 좋다고 했던 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일하면서부터 강남 지역에 쭉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판교 살지만 그 예전에 여유로웠던 성격들이 좀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일하면서 그런 것도 하지만 이게 약간 좀 아까 그 속물적인 것들 그런 그 강남 지역이 특히 강남 지역을 너무 비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많으니까 사실 그런 속물이 됐다는 거죠 지금 서구반이 그래서. 그러니까 뭐 원래 물질적인 수수했었는데.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뭐 맞아. 오마카세랑 다 다니고 약간 이러면서. 그거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금 농담이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 서구만 얘기한 것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고 사는 곳에 아까 뭐 교육열 뭐 이런 얘기했지만은 저희 미국에 지금 이제 제가 일한 곳에서 인도 분들이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위험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제 인도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인도 본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신 분들은 그 엄청난 경쟁을 뚫고 인도 교육열은 한국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최고라고 그 뭐 정도인가요? 이거 관심 있으신 분 맞아요. 찾아보시면 아는데 한국도 엄청나지만은 약간 그거보다 한 레벨 위라고나 할까? 거기는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 어떤 도시 하나가 교육을 위해서 있는 도시가 있을 만큼 그래서 이제 그런 경쟁을 뚫고 와서 이제 미국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게 지금까지 얘기한 그 모든 게 다 있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게 영향을 분명히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고만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은 뭐 그렇게 성격이 좀 약간 피폐해지는 면이 있긴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고 뭐 잘 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거 뭐 일률적으로 뭐가 좋다 나쁘다 하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데 아무튼 네,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뭐 결론이 없는 얘기라서 뭐 하긴 하지만 어쨌든 예, 많은 사는 곳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접는 것을 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